자, 두 번째 보면은 속도와 가속도 및 평균 변화율입니다. 처음에 보면은 평균 속도하고 가속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점 P가 수직선 위로 움직일 때 시간에 따른 P의 위치를 뭐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그런 함수를 나타냈을 때 그 함수가 X는 FT 뭐 이렇게 나와 있대요. X는 FT. 요게 X가 이제 위치인데 그 위치가 뭐로 시간에 대한 그런 함수꼴로 나와 있는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 또는 그냥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면 평균 속도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의 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T축 그 다음에 세로가 뭐 이렇게 X라고 해볼까? X? 이렇게. 그럼 시간에 따른 위치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T가 1일 때 만약에 뭐 이 위치에 있고 T가 3일 때 위치가 만약에 8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때 이렇게 했을 때 시간에 따른 위치가 뭐 이런 식으로 0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싶은 평균 속도라는 것은 두 점, 시간이 3부터 4까지, 1부터 3까지 변할 때 평균 속도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준다? 시간의 변화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3-1분의 자 1일 때가 위치가 2였고 3일 때가 위치가 8이었죠. 그래서 8 빼기 2 이렇게 해서 2분의 얼마? 6 즉 3 요 값이 이제 뭐가 돼?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평균 속도. 그럼 평균 속도라는 것은 그래프상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요 1일 때하고 3일 때 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때 요 직선의 머리미 하겠어. 요 직선의 기울기지 뭐 기울기 요거분의 요거 해서 요 직선의 기울기 요게 곧 뭐가 되겠어?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 델타 t분의 위치의 변화 델타 x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속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간 속도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시간이 1이 되는 그 순간의 속도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프상에서 t가 1일 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접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가 3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보면은 접선은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보다 속도를 의미합니다. 즉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위치를 뭐 한다? 미분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거리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로서 그 거리 또는 위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해. 그래서 dx를 뭐로 시간으로 미분한 요 f'(t) 이게 뭐다?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뭐 속도 그러니까 변화율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변화율이다라고 할 때는 위치를 뭐 하자? 미분한다는 거예요. 미분. 뭐로?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으로 미분하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가속도는 뭐냐면은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자, 가속도를 물어봤을 때는 뭐를? 위에서 미리 구하는 속도를 뭐하면? 미분한다. 뭐로 미분해? 시간으로. 그렇게 미분하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값의 변화율이 뭐가다? 가속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도가 f'(t였으면은 f'(t) 이게 이제 가속도가 되겠죠. 뭐 이렇게 dv dt로 돼 있고 뭐 v'(t)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 표현은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한번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뭘 볼까? 자 예를 보세요. 보면은 수직선 위에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해봐라. t가 3일 때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해보래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속도라고 한다면은 위치 x, dx를 뭐로 미분해? t로 미분한 자, 이걸 읽을 때 위에부터 읽어요. dx 자, 다시 한번 위에부터 읽어서 dx, dt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이게 뭐다? 속도를 의미해요. 속도는 우리가 이제 기호를 어떻게 쓸 거야? vt 이렇게 씁니다. 그럼 속도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요 놈을 미분하게 되면은 t로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3t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겠지. 이게 속도야. 그 다음에 가속도는 at인데 at는 뭐냐면 위에서 구해놓은 dv dt 즉 dv라는 것은 얘가 뭐야? 속도지. 속도를 뭐로? 시간으로 미분한 게 가속도
AT가 되는 거야. 가속도는 위에 거 미분하니까 2, 3은 6t 마이너스 얼마? 6.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했죠. 근데 시간이 언제일 때야? 시간이 3일 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마지막에 요 t 대신에 뭐만 넣어주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3 넣어주고 여기다 3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얘는 얼마야? 3, 9, 27, 3, 6, 18 해서 빼니까 얼마? 9. 이렇게 속도가 양수가 나왔네 얘는. 그럼 가속도는 t에다가 3을 넣어주니까 t가 3일 때는 이것도 또 3을 넣어주지. 그럼 3, 6, 18 18 빼기 6에서 얼마가 돼? 가속도는 얼마다? 12다. 이렇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본 게 또 뭐가 있냐면은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물어봤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다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속도인 VT가 얼마가 돼? 속도가 0이 돼야겠지. 방향을 바꾸려면은 순간 정지한 다음에 방향을 바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때 VT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속도. 아까 우리 미리 속도를 구해놨지? 속도 VT가 뭐였었어요? 3t제곱 마이너스 6t였지? 그럼 그때 VT가 0이 될 때 시간을 먼저 찾을 거예요. 얘를 3으로 묶어볼까? 아니 3t로 묶자. 그랬더니 t-2는 0. 따라서 속도가 0일 때는 t는 0과 t가 2일 때가 되겠네. 그럼 처음에 주어져 있는 0은 뭐가 돼? 출발하기 직전이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 바꿀 때는 t가 얼마일 때? 2일 때가 되겠네. 그지? 그럼 그때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아까 위치는 누구야? 위에서 어떻게 써 있어? x가 처음에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t 대신에 2를 넣어주니까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2제곱 8 빼기 4, 3, 12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4. 자, 뭐 음의 방향으로 있었나 보지. 그래서 바꿀 때의 위치는 뭐다? 마이너스 4가 우리가 찾는 위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 자, 팁에서 잠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뭐 정리를 되어 있는 거 잠깐 읽고 넘어가죠. 자, 위치가 x로 나와 있으면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뭐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각에 대한 속도가 이렇게, 속도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미분한 거기 때문에 속도는 이제 양수, 음수 모두 다 돼. 양수도 되고, 0도 되고, 음수도 모두 속도는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속력이라는 것은 방향은 없고, 속력이라는 것은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속도의 크기야.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의 절대값을 써가지고 속도의 크기는 0 또는 0 또는 뭐로 양수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방향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보여주는 양수나 음수처럼 해가지고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속력이라는 것은 크기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수나 또는 0만 취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시간과 변위의 그래프가 주어질 때 이거는 뭐 필요할 때 다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표현의 수학적 의미해 가지고 아까 미리 했듯이 또 운동 방향을 바꾼다 또는 최고점에 도달한다. 그때는 순간 정지해야 되는 거니까 속도가 0이라는 거 봐두면 되고, 원 위치에 즉 처음 위치에 도달했다. 그때는 변위 위치의 변화가 0이 되는 거. 양의 방향일 때는 속도가 양수, 음의 방향일 때는 속도가 음수가 되는 거. 그다음에 추월한다, 만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위치가 어떻게 돼? 같아져야지만이 추월하는 그러한 찰나가 되겠죠. 자, 요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이걸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 지상 25m 위치에서 이거의 속력으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린 어떤 돌의 시간에 대한 어떤 위치, 높이를 x로 놨네. x가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때 다음을 구해봐라. 자,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 여기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속도하고 가속도를 물어봤으면은 뭐 미분만 열심히 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속도는 뭐였어? dx dt. 이게 이제 속도였죠. 즉 vt가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분하니까 자, 오른쪽 것부터 먼저 할게요. 차수 높은 것부터 차곡차곡 미분해 보면은 마이너스 25 10t가 되고 플러스 얼마 20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가속도 at는 앞에서 구해놓은 이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을 할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10. t는 빠지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 자, 그럼 다 됐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속도고 요게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근데 시간이 언제일 때?
3일 때의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t 자리에 3을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30 더하기 20에서 마이너스 10 이게 이제 속도가 되고 가속도는 지금 보니까 뭐야 딱 상수함수 꼴이지 그지? 그래서 얘는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얘는 무슨 운동이다? 시간에 따른 그 가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3초일 때도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속도가 뭐가 돼요? 속도가 최고 높이에서는 순간 정지하겠지, 그지? 위에서 어떻게 수직으로 위로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속도를 구해놓은 게 어디 있냐면은 어디냐? 여기 있죠. 이게 속도였어. 근데 속도가 0이 되려면은 딱 봐도 t가 이제 2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는 t가 언제다? t가 2일 때가 속도가 뭐다?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당연히 몇 초가 되겠어? 2초가 우리가 도달할 때 걸린 그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최고점일 때 높이를 물어봤네요. 그럼 최고점의 때 높이는 시간이 몇 초? 2초 후. 2초 후에 높이가 최고점일 때 높이가 되는 거니까 그냥 t에다 뭐만 넣어주면 돼? 2만 쏠랑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2 넣어주니까 25 플러스 20 곱하기 2 빼기 4, 5, 20 해서 이게 얼마야? 뭐 이 빼면은 5에다가 45? 이렇게 45m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해봐라. 그럼 돌이 지면에 떨어졌다. 그럼 지면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야? 당연히 높이가 0이 되겠죠.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에 떨어진다는 것은 높이 또는 처음에 이제 지면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위치 이 값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겠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위치가 식이 x는이었지. x는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었어. 근데 그 값이 0이 될 때를 볼 거야. 그 값이 0이 될 때를 보려면은 그 값이 0이 될 때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걸 이제 풀어야겠지? 이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마이너스 5로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5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고 tt 5, 1 마이너스 해서 해봤더니 t는 마이너스 1과 t는 5가 나오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은 뭐 타임머신도 아니고 시간이 음수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t가 언제일 때? t가 5일 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점에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는 뭐냐? 시간이 5일 때의 속도니까 아까 속도 구해놓은 게 어딨냐? 속도가 아까 어디 있어? 아이고야. 속도가 아까 우리 vt는 뭐였어? 구해놓은 게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었잖아. 이 상태에서 요 t가 5니까 5를 여기다 쑥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답이 마이너스 50 플러스 20에서 얼마? 마이너스 30. 이게 지면에 떨어질 때의 뭐가 되겠다? 이 값이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점에서 이것도 하나 볼 거야. 이거는 금방 하겠다.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보세요. 수직선 움직이는 점 P. 아이고 이거 먹통이 됐냐?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오른쪽처럼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이걸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볼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보면은 여기서 이걸 봐야 돼. 가로가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고 이제 세로가 뭐가 돼? 세로가 속도 이러한 그래프가 있잖아. 그지? 그랬을 때 그래프에 시간과 속도의 넓이 있지, 넓이. 선생님 써볼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은 넓이 있지. 넓이는 뭐냐면은 뒤꿈치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넓이는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 접기는 뭐냐면은 접기가 이게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접기 알지? 접선의 기울기.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t가 3일 때에 운동 방향이 바뀌었냐? t가 3일 때, 봐봐. t가 3일 때는 속도가 뭐가 돼? t3. 즉, v3이 얼마야? 속도가 0이잖아. 그지? 정지한 거야. 정지했는데, 3 바로 전에는 뭐야?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3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운동 방향이 바뀐 거죠. 그죠? 멈칫했다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이 당연히 바뀐 거고, t가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냐? t가 2일 때 2잖아. 그치? 2일 때니까 양수지 속도가. 그래서 이것도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t가 5일 때 가속도, t가 5일 때, 아까 t가 5일 때 우리가 이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뭐라겠어? 접선의 기울기, 접기라고 했지, 그지? 근데 5일 때 접기를 그려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0보다 어때요? 요 a 값은 가속도는 a5라 해볼까? 이건 0보다 어때? 큰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네. 옳은 것은 기억과 뭐만, 니은만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